진짜 이름들 먹고 살만하니까 다들 모가지 이름 쳐들고 잘난 체 하는데 한국 사람들 참 복 받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러면 잘나가 이러면 오늘까지 온 겁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조선인에서 이러면 한국인이 돼가지고 이러면 이만큼 살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게 많습니까? 나는 진짜 여러분들 한국이란 나라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겁니까? 이 이름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 대륙 이름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여러분들 한반도의 북쪽으로 제한 러시아 또 중국 쪽은 전부 다 대륙 세력 전체주의 세력이 다 지배한 겁니다. 한국이 이름 살아남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국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할 겁니다. 머리 쳐들고 여러분들 전부 다 잘난 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나라가 여러분들 자유주의 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낮았던 겁니다. 예?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일제 치하를 거쳐가지고 그 당시 민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전통은 이만큼도 없는 나라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지금도 여러분들 이 꼬라지인데 얼마나 그때 싸우고 물어뜯고 했겠습니까? 그걸 다 참아내고 끝까지 완주해서 독립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 겁니다. 한국은 정말 세상용으로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던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냥 미군이 뭡니까? 러시아가 막 밑으로 내려오니까 미군이 이런 갑자기 뭡니까? 올라온 겁니다. 어디서? 오키나와에서. 미군의 한반도 지주는 소련군의 급속한 남하로 촉발된 우연적이고 급박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냥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던 미군이 서둘러 한국으로 투입됐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선리로 이런 오늘까지 왔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이거를 겸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1945년 8월 10일 두 명의 젊은 장교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지도를 보고 38선을 급히 결정했다. 그냥 꺾고 뭡니까? 이 이하로 내려오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라가 만들게 된 겁니다. 소련군은 8월 9일 날 원산 쪽에서 아마 여러분 진입을 했을 겁니다. 미국은 한 달 뒤에 올라온 겁니다. 한 달 뒤에. 이 지도 보시면은 그냥 도저히 우리가 자유주의 체제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집사람이 장인들이나 장모가 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김영석 교수나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 같은 분들이 다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38선이 끊기 전후에 그분들이 대개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깨인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일사후퇴 때 이름 내려온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이상 정도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달콤합니다. 공부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금세 넘어갑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들으면 가슴이 훈훈하고 눈에 눈물이 나고 정신이 어쩌저쩌하고 그런 겁니다. 한국의 사회주의가 안 된 것은 여러분들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1993년도에 센트루이스에서 유니버시티 워싱턴 교수를 지내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돌아가신 더글라스 노스 교수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분입니다. 더글라스 노스 교수. 이 1920년생이고
95세로 여러분들 2015년에 돌아가신 겁니다. 경제학 분파 중에서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으로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제도, 정책과 제도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북한 쪽은 그냥 공산주의 체제가 접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토대를 주장해 가지고 역사적 사례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자주 소개했죠. 우리 인간은 24시간에 비유하면 23시간 57분 정도는 공산주의적 생산과 분배 방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체계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그런 것은 인류 역사상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화된 심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런 사회주의화 길을 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상적 토대가 일천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그 소위 심적 정서적 그런 모든 그런 유기체 특성이 사회주의에 아주 잘 맞도록 사회주의 친화적 유기체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살아생전에 노르스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심성을 24시간으로 비유하면 23시간 57분 동안 인류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생산 및 배분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집단적이고 계층적이고 중앙계획적 자원 배분, 이게 소위 이야기해서 한국 사람 심성에도 굉장히 이런 들이맞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들 손이 떨떨떨떨 떨리고 그런 겁니다. 단 3분 동안만 익명의 시장 교환이라는 방식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는 본질적으로 아주 취약하다. 그냥 취약한 정도가 아니고 특히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취약한 겁니다. 인간 사이의 기본 설정은 더 익숙하고 가시적이며 사회적으로 내재된 조정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정부 주도의 이런 자원 배분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관 관련된 여러분들 예산을 배정을 받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내한테 좀 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들 국가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위원회 한국은 불행하게도 자유주의적 철학이나 역사적 경험이 아주 일천한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헷가닥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가 본래 23시간 57분 동안 공산주의적 생산 분배 방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그래서 지금 유럽이 지금 좌경화의 홍수를 앓고 미국처럼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감사해야 할 것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회민주당 극좌파 세력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문장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재방송 보실 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인에게 주는 그런 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겁니다. 언제든지 당신도 헷가닥해서 넘어갈 수 있다 이야기죠. 인간 본성은 시장보다도 집단적 사회주의 방식을 훨씬 더 오랫동안 선호해왔다. 그래서 2024년도 1월인가 2월에 월간 조선에서 이문열 선생이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는 가장 뼈아프게 이런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미정님이 7월 7일부터는 온라인 글 댓글 영상의 표현도 규제하니까 진짜 걱정됩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한국은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공명호 TV 들어오셔서 자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주 보시라는 게 아니고 저는 영혼이 아주 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제와 여러분들 아주 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단 정직합니다. 많은 이런 유튜브들이 젤렌스키가 이런 친나치 세력이다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네타냐후 여러분들 뭐죠? 한국 들어오면 구속해야 된다. 영혼이 너무나 혼탁한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골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입니다. 온라인 댓글 규제 이건 시작입니다. 한국은 자유주의 전통이 일천한 나라입니다.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뛰었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개화하고 계몽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등한히 한 겁니다. 사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지금 세대도 책임이 있고 전 세대도 책임이 많은 겁니다. 미정 씨가 고민하는 거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겁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시장은 역사적으로 매우 최근에 등장한 예외적이고 취약한 시스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자유경제를 만난 겁니다. 누구 도움 때문에 미군정의 도움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 안 했으면 여러분 딱 맞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북한 체제인 겁니다. 언제든지 사회주의 대안이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돌아가신 더글라스 노울스 교수가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제가 높게 평가하는 분이고 이분 생각을 더 이해하시려면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더글라스 노울스의 여러분들 대표작을 번역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은 참 아무리 봐도 기적적으로 이렇게 온 거죠. 이 신제도주의 학파는 제도가 경제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제도가 누가 결정합니까? 정치가 결정합니다. 정치를 누가 결정합니까? 선거가 결정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정치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게 되면은 제도가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설득을 내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도가 경제를 결정한다. 제도가 번영과 가난을 결정한다. 수없이 그럼 제도가 누가 결정하냐? 정치 세력이 결정한다. 정치 세력은 누가 결정하냐? 선거가 결정한다. 선거가 결정한다. 선거가 결정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공박상 떠들어라 이야기죠.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제도주의 학파의 핵심적인 주장인 겁니다. 제도가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한국인이 똑똑해서 이런들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그냥 제도가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체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재산권. 제도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한 번 정해진 경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경로 의존성 이론이 더글라스 노울스 교수가 이름들에서 나온 거죠. 패스 디펜던스 theory. 일단 제도가 설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로 갇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좋은 제도, 정직한 제도, 시장 친화적인 제도, 공정한 제도. 그거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체제는 아주 연약하죠. 좁은 회랑에 있는 것과 같아 가지고 국가의 힘과 개인의 힘이 여러분들 균형을 잃게 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나오는 가장 인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자유주의 체제를 선택했으니까 끄떡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조율하고 개선하고 개혁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나면 다시 복원하기가 피를 흘려야 복원할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달러가 여름 저기 때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오늘 한나 아렌트 글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공병호 TV 자주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시간을 다 내가지고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반듯한 생각을 갖고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에너지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이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본인이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죽일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 본인도 뺏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들 젤렌스키가 나치의 여러분들 그냥 나치 족속이다 이렇게 배우면 그냥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한국에는 전혀 문제 없고 주식시장에 오른 게 다 좋다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나 아렌트 하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 메시지의 핵심은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의견이나 판단을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의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전체주의는 두 개의 엔진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테러입니다. 사람들을 고립시켜 함께 조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정권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런 주체는 광신자가 아니고 사실과 허구, 진실과 거짓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만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상사회로 복귀하려면 저를 두고 극우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 그때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상 상태가 돌아올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겁니다. 공병호를 두고 극우 유튜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한 한국은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체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 이웃이 사실과 진실을 허구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텔레비전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그걸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 사실과 허구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상의 다수가 되면은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도 의견을 형성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니까 정직한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그 견해를 여러분들 설정해 가야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조차도 보통 사람들은 저항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비용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가짜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계속 왜곡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속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전문가도 변별을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진짜 가짜인지 사기꾼인지. 오늘 여러분 한나 아렌트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권의 지지자들은 광신자가 아닙니다.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 진실과 거짓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에 대한 열망과 진실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나치 잔당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자칭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타냐후는 테러 집단의 수장이다. 트럼프는 독재자다. 이스라엘은 테러 국가다. 이란인들은 압제당하고 있다. 한국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일반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현안에 대해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형성할 때
에너지와 시간과 지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전문가가 편협하거나 이념에 치우쳐 있거나 그다음에 본인의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생각을 굽히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편향된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팔로우하는 전문가의 정직성과 성실성 그리고 반듯함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올바르고 솔직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은 몰락과 가난을 피하는 지름길이고 현대사에서 개인 생존과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독일분 같은데 이렇게 한나 아렌트가 현대인들의 의견을 생성할 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부분을 다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렇게 제가 다루게 됐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냥 오물통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참 사업가지만 미시간주에서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국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가 좋으면 자기 나라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미시간주의 이름 디어본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정복을 목표로 삼았음에 동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히 다른 나라에 왔으면 자기 조국을 떠나가지고 이유가 어떤지 간에 미국이란 나라가 들어오거나 캐나다라는 나라에 들어오거나 영국이란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나라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문화의 이름들 동화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슬림들은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슬람을 몰아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슬람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그들은 서구 문명을 종말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와가지고 미국의 온갖 좋은 것을 다 항유하면서 전부가 다 자기 나라 이름들 깃발을 다 달고 여기 미국 성족이 하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겁니까? 이런 여러분들 특히 무슬림들이 동화를 싫어하는 거죠. 무슬림들은 동화되기가 힘듭니다. 상대방을 여러분들 정복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은 입을 다물 건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합니다. 미국 국기는 없지만 다른 여러 나라의 국기는 있습니다.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 충성한 자들은 당연히 반역자임이 즉시 추방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제 눈에는 참 반듯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좋은 나라에 와가지고 법 질서를 무시하고 온갖 행편은 다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분 이름 화가 나가지고 이것을 보고 대규모 제2주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것도 신속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나라가 좋으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 나라 국민들하고 같이 살아라 이야기죠. 이란으로 돌아가고 터키로 돌아가고 그것도 어디입니까? 밑에 해적질 많이 하는 나라. 이런 여러분들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와 함께 살기 위해 가지고 종교적 전체주의는 동화되기가 힘들죠. 무슬림은 특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무슬림들이 26년 만에 유럽에서 100배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유럽의 정치인들은 국경을 관리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국경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침공당한 것을 뜻한 거죠.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주요 도시에 무슬림 여러분들 시장들이 속속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도시에는 무슬림이 주도한 여러분들 이런 집회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동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이 이민 정책을 세워서 집행할 때 정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5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동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럽 내 무슬림 인구가 26년 만에 1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서구 문명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하고 무슬림이랑 같이 가기가 힘듭니다. 무슬림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일체화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앙 집중적이고 전체주의 성격을 강하게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프랑스의 정치인이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아이 3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인종전쟁에 패배했다고.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네요. 여기에 게드 사드, 캐나다에 이제 이번에 캐나다를 떠나려고 하는 게드 사드, 세계적인 진화 행동학자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서구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 매일 경고하기 위해 헤라클레스 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 창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무슬림에 의한 여러분들 그런 확장 정책이 일정 궤도를 넘었고 이제 미국까지 여러분들 덮친 겁니다. 미국까지. 이런 집회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미시간의 디어본 같은 집회가. 공존이 별로 없는 거죠.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치? 여기 이제 오늘 서구 사회가 심각한 서구 특히 유럽의 이 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유럽은 역사적으로 현대 문명의 기초이자 토대이자 중심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 서구 문명의 기초 위에서 꽃을 피운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미국의 식자청 깨어있는 식자청들은 이런 현상 미국의 집중적으로 포진되는 그런 무슬림 인구가 동화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종교 이데올로기를 강제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네드리우르나 엘릭 도우트 같은 사람 특히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끊임없이 경고해온 사람이 진화행동과학자인 가드 사드 교수도 최근에 슈사이덜 엠퍼스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그런 주목을 받는 분인데 여기 이분이 아마 이게 우크라이나 깃발 같은데 벨라 왈러스타이너라는 분이 글을 올린 거를 논평을 했네요. 한번 보시죠. 스웨덴은 25년 만에 최저 수준의 난민 신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방과 통합 테스트 덕분입니다. 아마 근래에 스웨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양입니다.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스웨덴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 국가가 정말로 원한다면 들어오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경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유럽의 좌파 정치인들이 국경 관리에 손을 놓는 것은 그야말로 반역인 거죠. 반역인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반역이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국경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내용을 듣고 가드 사드 교수가 이민자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본인이 이민을 가는 사회의 기본 원칙을 공유하지 않고 반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추방돼야 됩니다. 자기 종교 이데올로기가 우시하니까
나는 이민 가는 나라를 여러분들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이민을 가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댓글을 달더라도 위에 있는 놈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저 익명이라고 하지만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위에 글 쓴 댓글 쓰신 분을 두고 위에 있는 놈 이런 이야기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좀 경우가 있고 교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건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위에 있는 놈 이런 이야기를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이도 한두 살이 아닐 건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가 흔들리니까 사람들 마음 심성이나 이런 것도 좀 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챙길 건 챙겨야 돼. 리치님 고맙습니다. 예. 이민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민 가는 나라에 대한 법과 제도와 여러분들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특히 회교도들 무슬림 중에 많은 겁니다. 특정 종파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드리자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스웨덴 분들이 떠나는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들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민자는 점이 다릅니다. 이민과 이주 사이 차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떠나고 누가 그 자리를 채우냐입니다. 이 점에 스웨덴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로빈 에든슨 님이란 분이 스웨덴 분이거나 스웨덴을 잘 아는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스웨덴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의 20%가 외국 태생이고 그 자녀까지 포함하면 25%에 달합니다. 4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높은 신뢰 사이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기본권이 어떻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의 토대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좌파 이데올로기에는 국경 개방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좌파 이데올로기는 대부분 그린 에너지 정책이 그대로 포함이 되는 거죠. 탈원전 같은 부분들이. 스웨덴처럼 이렇게 잘 갖추진 나라가 이번에 이런 월드컵 보셨지 않습니까? 스웨덴 축구 선수들 가면 대부분 이름들 흑인들이거나 아니면 유색인들입니다. 이번에 이런 특별히 월드컵이 너무나 희한했습니다. 유색인종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스웨덴으로 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영국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 중에는 주로 성공한 고소득 영국인, 야심차고 똑똑한 젊은 영국인, 적합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인지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순손실을 축구하는 것을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영국도 많이 떠나는 모양이죠. 여기 보시면은 뭐 무슬림 국가는 거의 100% 가깝게 이런 단일 종교네요. 몰디브 100%. 다른 종교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내가 볼 땐 배교하게 되면은 사회적 불이익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리타니 99.9% 무슬림, 소말리아 99.8% 무슬림, 해적질 많이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국에 이름 들어와 가지고 미네소타에서 여러분들 연방 예산을 많이 훔친 데죠. 아프가니스탄 99.7%, 알제리 99% 뭔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종교가 여러분들 어떻게 100%가 여기 보시면은 개종이나 비무슬림 유입이 법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교 같아요. 정치 종교가 거의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사회하고 이런 데 함께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더 해봐야겠지만.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생활 방식과 법률과 국가 정체성까지 포함하는 전체주의적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난한 겁니다. 가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같아요. 오늘
여기에 가드사드 교수가 이슬람 혐오증은 서구의 자멸적인 공감 능력을 이용해 생존 본능을 억누르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만약 어떤 종교가 당신의 유산과 문화와 사회와 문명과 종교 자체를 말살하려 한다면 그 종교가 자국 내에 침입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이슬람 포비아라는 그런 용어들이 요즘에 많이 등장하죠. 이번에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의 선수 구성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팀에는 아프리카인이 한 명도 없는데 유럽은 전부 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인들이 거의 다 지배하다. 독일이 독일 팀이 아닌 겁니다. 독일이 독일 팀이 아니고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흑인들입니다. 월드컵을 보는 게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까? 20년 후에는 프랑스 아프리카 대표팀과 스페인 아프리카 대표팀이 경기를 하고 그 경기를 이겨서 이탈리아 아프리카 대표팀과 결승에서 맞붙는 게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월드컵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야, 이게 무슨 그게 이민정책하고도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가드사드 교수의 글을 읽고 한 분이 코멘트를 했네요. 가드사드 교수가 서구에 피할 수 없는 폭력을 경고하다. 진화 행동과학자인 가드사드 교수는 평화로운 계획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로 그는 통제제한 인민, 문화충돌, 자살적 공감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지적했다. 외부인을 시민보다 더 우대하는 겁니다. 여기 자몽님이 잘 이야기하셨네요. 프랑스 대표팀은 전부 다 프랑스 흑인이던데요. 저게 프랑스 대표팀이 맞습니까? 프랑스뿐만 아닙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제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렇게 느낀 겁니다. 뭐 백인을 우대하다는 게 아니고 백인 비중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밖에 앞으로 한 10년이나 이렇게 지나면은 프랑스 아프리카 대표하고 이탈리아 아프리카 대표하고 독일 아프리카 대표하고 이름들 축구 차는 게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불이민자 유입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레바논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1970년대 레바논계 유대인으로서 카나다를 왔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본 겁니다. 다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이런 위험한가. 그에 져서 기생적 마음과 자살적 공감 등은 레바논의 다문화주의가 내전으로 붕괴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사회에 대비하라고 촉구합니다. 레바논이 종교 때문에 이런 붕괴되지 않습니까? 레바논 이름들 무슬림들이 들어와가 이름들 그냥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 가운데 이름 헤즈볼라까지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버린 겁니다. 레바논의 다문화주의가 그래서 결국 이분이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가드사드 교수는 서구 문명의 지나친 관용이 폭력적 충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문화는 서로 대체 가능한 실체가 아니며 핵심적인 기본 특징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적 가치는 보편적이지만 많은 문화적 가치는 서로 완벽하게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문화는 수용하는 문화의 이름들 친화적이지만 무슬림 문화는 서구 문명하고 이름 공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인민자들은 서구의 가치관과 완벽하게 상반되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디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깨어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멸적인 공감, 자살적 공감은 서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종교적 평창주의인 거죠. 역사적으로 항상 여러분들 이슬람 종교는 평창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복하거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못 지키면 그냥 죽는 겁니다. 뭐 관계없습니다. 뭐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없으면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없으면 국경 관리를 실패한 것은 자기 나라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를 그냥 포기해 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타냐후가 전범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이런 유일하게 가치관이 반듯하게 남아있는 나라가